안녕하세요. 혹시 힘든 회사 생활에 좀 지쳐서 그냥 다 그만두고 건물주나 되어서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이 달콤한 상상 뒤에 숨겨진 조금 다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당신께서 공유해주신 휴식의 배신과 노동의 의미라는 제목의 블로그 글입니다. 이 글을 바탕으로 정말로 노동 없는 삶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게 우리가 왜 일하는지, 또 일이 우리 삶에 어떤 가치를 주는지 그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. 자, 글의 시작에서도 나오지만 매일 아침 그 반복되는 출근 전쟁, 때로는 견디기 힘든 상사의 말들, 또 쌓여만 가는 업무, 이런 현실에서 좀 벗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온전히 쉬는 삶, 정말 매력적으로 들리죠. 어쩌면 당신도 바로 이런 휴식을 꿈꾸고 계실지 모르겠어요. 그렇죠. 네.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글은 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. 과연 그렇게 노동이 완전히 사라진 삶이 정말 천국일까요?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류 문명이라는 게 사실 농업혁명 이후로는 거의 끊임없는 노동의 역사였잖아요. 중요한 건 이 글에 따르면 노동이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문제, 즉 생계수단을 넘어서 우리한테 어떤 성취감, 또 사회 속에서의 역할,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아실현의 기회까지 제공하면서 삶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왔다는 점입니다. 듣고 보니 그러네요. 정말로. 실제로 글에서도 지적하듯이 회사를 그만둔 사람들이 처음 한두 달은 진짜 꿈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예상치 못한 공허함이나 어떤 불안감 이런 걸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. 매일 가야 할 곳, 또 해야 할 일이 딱 정해져 있던 그런 생활과 달리 갑자기 삶의 어떤 목표나 일과가 사라지면서 사회적인 연결고리도 좀 약해지고 심지어 자신이 좀 쓸모없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. 당신도 혹시 뭐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? 바로 그런 상태의 고통을 시인 이상의 수필 권태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떤 변화나 자극도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환경 속에서 그 화자가 정말 지독한 무료함과 단조로움에 시달리거든요. 특히 그 아침을 먹었다, 할 일이 없다, 이 짧은 문장 있잖아요. 이게 그 뒤에 펼쳐질 끝도 안 보이는 시간의 공백이 주는 그 막막한 고통, 이걸 정말 선명하게 보여주죠. 이건 그냥 지루한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감정인 거죠. 그리고 이 지점을 그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이랑 연결해서 보면 더 흥미로운데요.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나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떤 소속감, 존경,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아 실현 같은 더 높은 단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잖아요. 바로 이 글은 노동이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상위 욕구들을 채워주는 어떤 핵심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일터에서의 어떤 소속감, 성과를 통해서 인정받는 거,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심리적 만족을 준다는 거죠. 와, 노동이 상해 욕구를 채워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. 이 관점은 정말 생각 못 해봤네요. 새롭습니다. 그럼 이게 일이 주는 어려움이랑 또 권태라는 함정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? 좀 막막한데. 그래서는 혹시 어떤 해결책 같은 걸 제시하고 있나요? 네, 여기서 글이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. 뭐냐면 휴식이나 여가를 단순히 노동으로부터의 도피,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노동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. 마치 운동선수가 다음 경기를 위해서 휴식하고 회복훈련을 하듯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휴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다시 채우고 또 여가 활동을 통해서 삶의 다른 영역에서 균형을 찾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일이나 의미 있는 활동에 집중할 활력을 얻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. 휴식을 노동의 보조수단으로 본다. 와, 이거 진짜 발상의 전환인데요. 듣고 보니 왜 은퇴 후에 가끔 차라리 회사 다닐 때가 좋았어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그 이야기가 그냥 뭐 옛날 생각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도 바로 그 점을 짚고 있죠. 그런 말 속에는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노동이 제공했던 어떤 삶의 의미라든지 사회적 역할 같은 게 사라진 데 대한 상실감, 또 어쩌면 경제적인 불안감,
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면서 느끼는 어떤 사회적 고립감 같은 아주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죠. 네. 오늘 함께 살펴보니 글은요. 일이 때로는 우리를 정말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감이나 사회적인 연결, 그리고 나 자신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어떤 중요한 가치를 우리 삶에 제공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단순히 그냥 일하지 않는 삶을 막연히 꿈꾸기보다는 당신의 삶에 진정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 글의 논의를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. 앞으로 AI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더 많은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게 될 텐데요. 만약에 기술 발전 덕분에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여가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? 어떻게 해야 그 시인 이상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했던 권태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? 당신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주는 것은 무엇인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